여러분 반갑습니다. JJ 리더입니다. 금일 2022년 8월 20일입니다. 자,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이 또 한 차례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은 11선까지 이탈을 좀 했고요. 다우도 결국에는 5일선을 이탈을 하는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. 자, 굉장히 안 좋은 캔들로 만들어졌죠. 나스닥이 뭐 거의 꼬리가 없이 종가 저가의 음봉 캔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. 그동안 이제 쉼없이 달려온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언제 조정이 나와도 좀 이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고,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다우 나스닥 모두 굉장히 상승폭을 키웠습니다. 어려운 시장에서 의외의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죠. 자, 그랬던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견고한 실적을 냈던 부분과 또 제롬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이야기에 의해서 이렇게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던 거죠. 자, 그런데 이제 슬슬 그와 반대되는 외파적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죠. 이 9월 FOMC 회의와 또 연준의 정책 방향성을 가늠하는 자리인 이 잭슨홀 미팅도 다음 주에 좀 대기 중에 있습니다. 25일에서 27일경에 이제 열리기 때문에 그때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잭슨홀 미팅은 매년 각국의 이 중앙은행 인사들이 모여서 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미팅에서 중앙은행 인사들이 매파적인 말이나 태도를 취하게 된다면 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질 수가 있겠죠. 현재에도 미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뭐 대표적인 매파적 인사인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0.75%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강한 경제 긴축 기조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말을 연일 이제 내뱉고 있죠. 이제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시장 조정이 좀 나오는 것이고요. 특히나 잭슨홀 미팅을 다음 주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잭슨홀 미팅 이후의 흐름을 보면서 시장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눈치 보기 장세에 의해서 이렇게 좀 조정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자,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121선까지 뚫고 올라갔고 양시장 모두 이런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좀 있더라도 나스닥도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고 121선까지 돌파를 해놨잖아요. 그래서 잭슨홀 미팅의 내용에 따라 뭐 시장의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인 지지 구간은 굉장히 명확하게 있습니다. 이런 돌파된 고점 자리 그리고 이탈됐던 저점 자리를 돌파한 자리 대략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30에서 한 1250포인트 121선을 기준으로 좀 보면 되겠죠. 자, 21선도 골든 크로스를 해놓고 61선도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곳에서 좀 지지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좀 실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잭슨홀 미팅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뭐 여기서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다시 반등에 성공할지 아니면 추가 하락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자리를 지지를 하는지를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다우 같은 경우도 이곳이죠. 여기가 이제 무너진 저점 자리였고 이곳이 이제 돌파된 고점 자리니까 대략 121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뭐 넓게 잡으면 이 정도 구간이 되는데 좁게 잡으면 한 요 정도 구간 되겠죠. 자, 요 정도 구간 이제 지지력 테스트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대략 한 32,600포인트에서 33,000포인트 정도 되겠죠. 그러니까 33,000포인트를 기점으로 다우도 좀 지지를 받는지, 그러니까 121선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우 나스닥 모두 대략 한 121선을 기점으로 전후로 해서 지지력을 좀 보여주는지 이 잭슨홀 미팅과 함께 더불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시장은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.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어, 코스피 같은 경우가 그래도 이 목표 라인을 완전히 터치를 하진 못했지만 2550포인트 온다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자리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왔었죠. 고점이 2546포인트를 찍었기 때문에 뭐 거의 왔다라고 봐도 됩니다. 그리고 단기 이제 5일선을 이탈을 하면서 살짝 조정 구간에 들어갔죠. 그래서 우리 시장도 이 돌파된 고점 자리, 이탈된 저점 자리였던 2455포인트 좀 지지를 하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. 자,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800포인트였죠.
자, 800포인트가 이제 중요한 지지저항 라인이라고 보면 됩니다. 우리 시장은 아쉽게 이런 하락 추세선을 좀 돌파를 해내질 못하고 코스닥은 830포인트 자리를 좀 맞고서 떨어지는 자리라 121선을 돌파를 못했죠.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121선도 돌파를 한 모습인데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좀 약하다라고 봐야 되고요. 코스피 시장은 하락 추세선을 닿지도 못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. 마찬가지로 121선을 이제 돌파를 하지 못했죠.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약한 모습이긴 하지만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잭슨홀 미팅을 기점으로 해서 2455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800포인트를 지지를 해 주느냐 그리고 반등에 성공을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환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환율이 지금 월별로 보면 진짜 한 12년 동안의 최고점을 뚫고 올라가 버렸거든요. 이게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자,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대외 건전성 지표가 좀 악화된 점도 조금은 불안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.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이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라고 합니다. 이 한미 기준금리가 이미 역전된 상황에서 연준의 이 강한 긴축으로 향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면 외국계 자본 유출이 심화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. 그렇다면 이제 원화 가치는 더욱 하락할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. 거기다가 또 제가 일전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이 중국 경제 둔화 이슈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출에도 좀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죠. 이 중국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고 또 연이은 봉쇄 정책과 이 부동산 침체 이슈로 인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을 이어왔던 이 원동력이었던 금리 속도 조절론과 기업들의 견고한 실적 부분에 이제 재료 소멸 시기가 거의 다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이제 마감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상승시켰던 이유들은 소멸이 되고 또다시 이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시장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고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새로운 어떤 상승 모멘텀이 생겨줘야 되는데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25일에서 27일에 있을 잭슨홀 미팅의 어떤 내용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주요하게 좀 살펴보면서 시장 대응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거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의 고점을 계속 뚫고 가는 그 흐름이 어느 정도 좀 끝나고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외국계 자금 유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 시장이 또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지는지 환율 체크도 더불어 하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JJ 리더였습니다.